그날 오후 서울 교회의 할머니 집마당에서 가족 모임이 한창이었다. 지은은 늘 그렇듯이 조용히 뒤에서 움직였다. ICU 간호사로 일하는 그녀는 가족의 그늘진 구석에서 자신을 지켜왔다. 환자들의 생사를 다루는 병원 생활처럼 집안에서도 그녀는 침묵하며 참아왔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다. 가족 여러분, 오늘 지은이의 자동차 대출을 내가 다 갚아주기로 했어요. 1,5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가족은 서로 돕는 법이니까 지은의 손에 들린 식혜잔이 떨렸다. 자동차 대출. 그녀에게는 그런 게 없었다. 10년 된 중고 현대차를 현금으로 산 게 전부였다. 에어컨이 고장난 채로 타고 다녔지만 빚 없이 산 유일한 자산이었다. 마당에 박수가 터지자 지은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가족의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고 그녀는 그 무게에 짓눌렸다. 한국 가족의 전통처럼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의 시선이 주차장으로 쏠렸다. 반짝이는 새 벤츠가 서 있었고 문이 열리며 민지가 나타났다. 27살, 이벤트 기획사에서 일하는 사촌 동생. 지은과 달리 민지는 늘 화려했다. 자유분방하고 가족의 총애를 받는 아이였다. 오늘도 고급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채였다. 늦어서 미안해요. 교통이 막혀서요. 하지만 이 새 차 보세요. 민지가 열쇠를 흔들며 웃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민지를 끌어안았다. 민지야, 딱 맞춰 왔네. 방금 지은이 얘기하고 있었어. 지은의 시선이 민지와 마주쳤다. 민지의 눈에 스치는 그 무언가 죄책감이 아닌 승리감 같은 것. 지은의 피가 차가워졌다. 이 차 내 이름으로 산 거야.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가족 모임이 계속됐지만 지은에게는 모든 게 왜곡됐다. 어머니는 민지에게 차의 기능을 물었고 아버지는 책에 파묻혀 있었다. 언니 혜진만이 지은의 표정을 보고 걱정스레 다가왔다. 지은아, 무슨 일 있어? 지은은 화장실을 핑계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할머니의 서재로 올라가 문을 잠갔다. 오래된 책장과 가죽 의자, 할아버지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그곳. 지은은 핸드폰을 켜고 신용조회 앱을 열었다. 설마, 하지만 현실이었다. 3주 전 개설된 자동차 대출 4천만 원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로. 그뿐 아니었다. 신용카드 2장, 한도 거의 다 쓴 상태. 개인 대출 1,200만 원, 상점 크레딧 3군데. 총 6,500만 원의 빚, 신용점수가 150점 떨어져 있었다. 지은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가족의 평화로운 소음. 하지만 그녀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쳤다. 민지가. 왜? 어떻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지은아, 혜진이야. 들어갈게. 언니가 들어오자마자 지은의 핸드폰을 봤다. 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같은 년 어떻게 내 주민번호를? 가족이니까. 쉽게 구했을 거야. 이 지은의 목소리가 덤덤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었다. 혜진이 소리쳤다. 할머니한테 바로 말해야 해. 아니, 아직. 증거가 더 필요해. 지금 폭발시키면 가족 모임이 엉망이 돼. 혜진은 화를 참았지만 지은 곁을 지켰다. 다시 마당으로 나갔을 때 민지는 수영장 옆에서 사람들을 모아 차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다. 가죽 시트가 최고예요. 오디오 시스템도 끝내줘요.
오랫동안 저축했어요.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지은은 이를 악물었다. 민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다. 지은의 옷을 빌려 입고 얼룩지게 돌려주고 숙제를 베껴 더 좋은 점수를 받고 늘 재미있는 애로 칭송받았다. 지은은 책임감 있는 애로만 남았다. 하지만 이건 달랐다. 범죄였다. 할머니가 다가왔다. 지은아, 대출 갚은 거 확인해봐. 제대로 됐는지. 지은은 혜진의 팔을 잡아 진정시켰다. 고마워요, 할머니. 당연하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학자금 대출도 모자라 자동차 대출까지. 민지가 걱정해서 말해줬어. 내가 자존심 세서 도움 안 청한다고. 할머니가 민지를 보며 미소 지었다. 민지는 늘 남 생각하는 애야. 엄마 닮았어. 지은의 입안에 피 맛이 났다. 민지의 어머니, 고모는 가족에서 유명한 거짓말쟁이였다. 돈을 물 쓰듯 쓰고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민지가 말했네요. 지은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응. 민지가 걱정 많이 하더라. 할머니의 말에 지은은 속으로 계산했다. 대출은 4천만 원. 할머니가 갚은 건 1,500만 원. 민지는 차액을 챙기고 지은에게 나머지 빚을 떠넘긴 거였다. 가족 충성심을 이용한 함정. 할머니를 끌어들여 지은이 신고 못하게 만든. 오후가 지나고 지은은 로봇처럼 움직였다. 음식을 나르고 친척들과 대화하고 가족 배구를 도왔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경찰. 증거. 어떻게 해가 지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지은에게 민지가 다가왔다. 언니, 오늘 내내 말하고 싶었어. 괜찮아. 좀 힘들어 보이네. 민지의 표정이 무죄했다. 어린 시절부터의 그 가짜 미소. 괜찮아. 할머니 발표가 놀라워서. 그러게. 할머니 진짜 관대하시지? 대출 얘기한 거 미안. 언니가 돈 얘기 싫어하는 거 알지만 할머니가 물어보시길래. 언제 물어보셨어? 민지의 눈에 순간 주저함이 스쳤다. 지난주. 시간 빨라. 지은은 접시를 닦으며 물었다. 벤츠 좋네. 비싸 보이던데. 아, 꿈의 차야. 냄새만 맡아도 행복해. 언니도 타봐. 민지의 열정이 진짜였다. 지은은 속으로 웃었다. 내 돈으로 산 행복이네. 설거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컴퓨터를 켰다. 은행 기록, 신용보고서. 더 많은 게 나왔다. 6년 전 고모 할머니 상속금 3천만 원 지은의 이름으로 현금화됐지만 그녀는 받은 적 없었다. 민지가 훔친 거였다. 언제부터? 왜 나를? 지은은 웃음이 나왔다. 압력이 풀리는 소리였다. 그 돈이면 학자금이 줄었을 텐데. 초기 생활이 달라졌을 텐데. 하지만 민지는 그녀를 자원으로 봤다. 가족 모임에서 미소 지으며 훔친. 다음 날 지은은 변호사를 찾았다. 신분 도용이에요. 증거 수집부터.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라 복잡하겠네. 하지만 법은 명확해. 지은은 병원에서 일하며 증거를 모았다. 은행 통화, 문서 복사, 매일 밤 피로가 쌓였지만 분노가 그녀를 밀었다. 침묵은 끝났어. 이제 내가 말할 차례. 혜진이 도왔다. 경찰 신고해. 그년 감방 보낼게. 하지만 지은은 기다렸다. 가족 모임에서 폭로할 계획. 할머니 생일 파티. 그날 지은은 서류 봉투를 들고 갔다. 마당에 모인 가족. 할머니가 케이크를 자르려 할 때
지은이 일어났다. 할머니, 모두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은은 서류를 꺼냈다. 민지가 제 이름으로 대출받았어요. 자동차, 카드, 상속금까지. 총 8천만 원 넘어요.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니, 무슨 소리야? 오해야.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아, 그게 무슨... 할머니가 갚아주신 1,500만 원도 민지의 속임수예요. 제가 빌린 게 아니에요. 가족이 웅성거렸다. 고모가 소리쳤다. 지은이 질투하는 거야. 하지만 증거가 쏟아지자 분위기가 변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지야. 왜? 민지는 울었다. 미안해요. 돈이 필요했어요. 갚을게요. 하지만 지은은 차갑게 말했다. 미안으로 끝나. 내 인생을 훔쳤어. 그날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할머니는 민지를 유언장에서 뺐다. 지은은 경찰에 신고했다. 민지는 기소됐고 사회봉사와 벌금형. 하지만 지은의 상처는 남았다. 믿음의 배신. 그 가격이 너무 컸어. 6개월 후 지은은 새 아파트를 샀다. 할머니가 준 보상으로. 강변 빌라, 그녀만의 공간. 이게 내 승리야. 하지만 밤마다 민지의 미소가 떠올랐다. 가족 모임은 어색해졌다. 지은은 거리를 뒀다. 가족은 피지만 선택은 나야. 어느 날 할머니가 찾아왔다. 지은아, 내가 잘못 봤어. 민지가 나 같아서 편애했어. 하지만 내가 진짜 강한 애야. 지은은 사진 한 장을 받았다. 어린 그녀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내가 제일 닮았다고 하셨어. 그날 밤 지은은 창밖을 봤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아. 하지만 난 자유야. 친구 노라가 소개팅을 제안했다. 새 시작이야. 지은은 웃었다. 과거의 그녀는 사라졌다. 이제 그녀는 경계를 세우고 자신을 지키는 여자였다. 배신의 대가는 컸지만 얻은 건 더 컸다. 자기가치, 자유, 진짜 삶. 그 1,500만 원이 시작이었지만 끝은 그녀의 선택이었다.